코로나19 감염자들이 겪는 후유증이 200가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후유증들이 신체 내 10곳 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가 우주 관광에 성공한 두 번째 억만장자로 기록이 되면서 본격적인 민간 우주 관광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짧은 비행 시간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탑승 비용 등으로 인해서 과연 의미가 있는 우주 관광이냐라는 그러한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겪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고 또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감염되고 나서 겪는 후유증이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만 200가지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나서 이 후유증이라는 것은 상당 기간 지속하는 후유증을 의미합니다. 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 말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후유증이 200가지가 넘는다는 거고요. 이것은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연구중심 종합대학이죠. 이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연구진이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네. 이 의학 전문지 더 랜셋의 온라인 공개 임상 저널 이클리니컬 메디신에 게재한 내용인데요. 네. 세계 5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또는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3,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10가지 인체기관계에서 총 203개의 증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뇌, 폐, 피부 이런 주요 10가지 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영국 의료진이 지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후유증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게 좀 궁금한데요. 코로나19 후유증은 다양합니다. 음경 축소 부터 생리불순 같은 생식기 관련 증상부터요. 후각 과민까지 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후유증은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피로감.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98.3%가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되면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이러면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피로감은 기본적으로 온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 보통 상황이면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좀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막 피로하다는 느낌까지는 안 드는데 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조금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만 해도 전신에 무력감이 온다고 합니다. 전신 무력감을 호소한 사람들이 89%. 네,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 피로감이 온다는 거. 그리고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능력과 판단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당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85.1%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평상시 같으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3가지 증상이 말씀드린 피로감. 인지기능 장애, 그리고 호흡곤란. 호흡곤란이 온다. 그래서 이런 3가지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이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시 현상. 그러니까 몸에 헛것이 보이는 거죠. 원래는 없는데 그런 게 보이는 환시 현상, 몸 떨림 현상, 가슴 두근거림 현상, 그리고 기억상실. 이런 게 코로나19의 대표적인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성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음경 축소라든가 생리불순 같은 게 이제 성적인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거가 연관지어서 성기능 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요. 성기능 장애 또 생리 주기의 변화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드물긴 하지만 조기 폐경이라든가 음경 사이즈가 축소된다거나 이런 그런 증상도 발견된다 그러고요. 요실금, 피부 가려움, 대상포진, 설사, 귀울림 이런 현상 등도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좀 재미난 것은 많이 이렇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좀 가끔 확인되는 것 중에 하품을 하지 못하는 증상. 하품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울지 못하는 증상. 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품을 못하고 울지 못한다는 게. 근데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하품도 못하고 울지 못한다는 게 가끔씩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 불이 붙은 듯한 증상도 가끔 나타난다고 그래요.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할 거예요. 뇌에 불이 붙는 증상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요. 잘 상상이 안 되는 말입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게 좀 위험한 건데 공격성을 보이는 환자 사례도 드물지만 보고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이 공격성이 나타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위험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후유증들이 일반적으로 언제 생겨서 언제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이라는 거는 한 2주 정도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그럽니다. 2주 정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간 지속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영국 통계청이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7명 중에 1명꼴로 7명 중에 1명꼴로 후유증이 12주간 석 달이죠. 12주간 이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그 부속 연구소 세인스버리 웰컴 센터의 신경학자 어시노 아크라미 박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감염자의 호흡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무래도 호흡기 이 코로나19가 초반에 뭐 무슨 우한폐렴이라는 말처럼 폐렴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호흡기 쪽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그랬었죠. 병원들이 그 진료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많은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라고 그러면 일단 호흡기 쪽을 의사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지켜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뚜렷한 소득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전체를 다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론적 접근법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제나 증상치료법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호흡기에만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죠. 코로나19 감염되면 뇌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백신 접종하시고 또 마스크 쓰시고 거리두기 좀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간 우주여행 소식인데 어제 이 시간에 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렇죠. 세계 억만장자들의 우주여행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뭐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제프 베이조스 세계 부자 랭킹 1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그 어제 우주여행 성공했습니다. 뭐 아마존 창업주로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분이고요. 이 재활용 로켓이죠. 뉴 세퍼드를 타고 우주로 날아올랐다가 무사히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진그룹의 창업주인 리처드 브랜슨 역시 그 영국의 억만장자로서 제프 베이조스보다 9일 앞선 열흘 전에 우주관광 시험비행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 리처드 브랜슨 같은 이런 억만장자들이 9일 차로 잇따라 우주관광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갑자기 이 우주관광에 대한 관심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두 사람 말고도 지금 민간 우주 여행 그러면은 비행하면은 또 한 사람 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이 사람도 이제 곧 올라가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회장이면서 민간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 회장이죠. 그래서 스페이스X를 통해서 계속 그동안 재활용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서 지금은 이제 재활용 로켓 사용하는 게 성공이 됐고요. 그래서 오는 9월 그러니까 2달 후에 크루 드래곤에 일반인 4명을 태워서 지구 공전 궤도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본인은 이번 크루 드래곤에 탑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지만 이번 스페이스 X의 비행이 버진 그룹이나 또 제프 베이조스 회장의 비행보다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 우주선의 상승 고도가 80에서 90km 정도였고요. 어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의 블루 오리진 우주선 상승 고도는 100km 정도였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 회장의 그 스페이스X 우주선은 540km까지 상승하니까 제프 베이조스보다 5배 이상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시 그 스페이스X가 가장 우주여행다운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회장이 왜 안 탈까요?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억만장자들 중에서 직접 우주비행에 나설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꼽을 거예요. 가장 좀 독특하고 가장 특이하고 가장 좀 뭔가 도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나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먼저 갔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 회장은 자기 회사 이제 스페이스X가 4명의 민간인을 태워서 보내는데도 거기에 이제 참가 안 하는 것으로 겁이 났나? 그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겁이 난다고 보긴 어려운 게 이 버진 갤럭틱
그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열흘 전에 타고 갔던 네. 이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 티켓을 이 일론 머스크 회장이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스페이스X 우주선은 타지 않고 남이 만든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만든 버진 갤럭틱 우주선에 타겠다고 티켓을 구입한 거예요. 80km는 탈만한데 450은 겁이 난다 지금 이 얘기 모양이죠. 뭐 그렇게 됐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그건 최영호 진행자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근데 네. 그 생각해 보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의 버진 갤럭틱도 2014년에 시험 비행 중에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우주선 티켓이 $20만 의 사전 판매가 되다가 이게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추락이 되니까. 네. 그러다가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열흘 전에 직접 비행에 나서서 성공한 후에 가격을 $5만 올려가지고 $25만 인상했는데 이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회장이 버진 갤럭틱 우주선 티켓을 $25만 구입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있어요.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열흘 전 시험 비행을 하기에 앞선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 회장을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내 친구고 언젠가 나도 일론 머스크 우주선에 탑승해서 여행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자기 걸 못 믿고 낮게 가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양측의 제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회장은 제프 베이조스 회장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 리처드 브랜슨 회장을 띄워주려고 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브랜슨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페이스 X가 떠날 때는 자기가 스페이스 X를 타겠다. 그러니까 서로가 교차해서 타는. 굉장히 이게 또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 회장이 한 수 더듬.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타고 올라가는 거는 이미 2번 했으니까 한 수를 더 앞서간 또 그런 또 새로운 또 수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만들어 쏘아 올리는 우주선에 자기가 탑승을 해야지. 이게 남의 우주선에 탄다는 것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만큼 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제프 베이조스를 좀 견제한다. 이제 그런 차원이 좀 보이고요.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회장이 열흘 전에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우주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 현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인사했고 이 장면을 찍어가지고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그 우주로 떠나기 전에 본인의 트위터에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민간 우주여행 경쟁 시대인데 지금 리처드 브랜슨,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이 세 명의 억만장자가 경쟁하는데 지금 그 일론 머스크와 리처드 브랜슨은 서로 손을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 베이조스 회장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견제하는 그런 행보를 일론 머스크 회장이 취하고 있고요. 트위터에서 어제 제프 베이조스 이 아마존 창업주가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트위터에서 좀 비아냥대는 트윗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작 100km 올라가서 10분 비행하고 내려온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좀 비꼬는 트윗 밈이 올라왔어요. 엄청난 일처럼 홍보하고 부풀리더니 고작 그 정도 올라가서 아니 뭐 출발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틈에 내려와 있는 이런.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뭐 저도 올라갔다 그래서 한참 보고 있는데 내려온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스타워즈 영화의 한 장면을 빗대가지고 제프 베이조스 얼굴과 일론 머스크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이걸 그 굉장히 좀 비꼬는 그런 트윗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 회장이 하하 웃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회장도 제프 베이조스 이렇게 좀 비꼬는 댓글에 아주 마음에 들었고 본인도 좀 비웃어준 그런 느낌. 그래서 일론 머스크 회장이 본인이 만든 스페이스 X에 타고 가는 건 너무 뻔한 그림이니까 그런 뻔한 그림을 피하고 뭔가 좀 더 극적인 그러면서 제프 베이조스를 좀 겨냥한 그래서 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과 손을 잡은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근데 저도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난 $20만 3분간 올라갔다 온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안 갈 것 같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비판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이 클린턴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 최근 트위터에 민간 우주여행을 비판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때였죠. 그 기후 변화로 북미 지역에는 폭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유럽에 홍수가 나고 있고 바다 생물들이 쪄 죽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했고요. 이런 판에
억만장자들 돈 노름을 우리가 구경해야 하는가라고 아주 네, 직설적으로 네, 힐난을 네. 했고요. 데이빗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경쟁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올라간 그 젊은 친구는 2,800만 달러를 내고 올라갔잖아요. 네. 물론 경매를 통해서 그거는 뭐 티켓 값이라기보다는 거의 좀 도네이션 하는 의미가 네. 강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천문학적인 이런 돈 쏟아붓는 경쟁은 문제가 있다. 당신들이 단돈 60억 달러만 보태주면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 4,100만 명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이 얘기했는데 60억 달러가 단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꼬는 거고요. 네. 아주 이 억만장자들의 이런 경쟁은 무의미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도 지구가 불타는데 부자들은 비싼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억만장자들의 우주 경쟁을 지켜보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 않다. 맞습니다. 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과거 빅테크 기업 회장들이 누가 더 큰 요트 타는가를 놓고 경쟁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전 지구인이 신음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주 관광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긴급하지도 않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우리 네.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우주 여행이 돈이 된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억만장자들의 관심은 앞으로 이게 멈춰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스위스 금융사 UBS가 지금 보도한 걸 보면 10년 안에 연간 30억 달러 규모의 우주 관광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대 변수는 얼마나 로켓 발사, 또 우주선 비행, 귀환 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혹시라도 갔다가 못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전성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는 지적인데 내년부터 이제 버진 갤럭틱의 우주 관광은 본격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인당 25만 달러에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600명 이상의 부자들이 버진 갤럭틱을 예약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네. 이제 일론 머스크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투자사인 모건 스탠리도 제프 베이조스가 원대한 우주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우주 관광뿐만 아니라 달과 소행성의 자원 채굴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 관광과 우주 자원 채굴을 포함해서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매출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역시 참 이제는 지구에서는 더 이상 시장을 확장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우주를 나가야지 무궁무진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전 안 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